일반 회원, 대백연화, 세이키어 신문, 절복교전의 숙덕, 조사, 위 목표에 부과하여 방편품 수량 품정회와 어서 가운데 특히 소식문을 마스터할 것, 강사, 위 목표와 더불어 특히 10대와 문단을 완전히 마스터할 것, 조교수, 위 목표에 부과하여 어서 전편과 유권서를 모두 공부하여 그 오지를 이해해 줄 것, 교수, 어서 및 후지 동학 요즘을 마스터. 이것을 수득의 기본으로 하여 동지들은 나날이 착실하게 연찬에 힘써갔다. 그 교학이 동지들의 확신을 뒷받침해주게 되어 민족의 각성을 가져오고 시대를 창조하는 평화와 문화의 창과 대운동을 일으켜갔던 것이다. 9일의 여자부 간부회에 이어 다음날 10일에는 남자부 간부회가 학계본부에서 가까운 샌다가야의 도쿄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청년회장 야마모토 시니치는 열렬한 기백으로 남자부 버스에게 호소했다. 어범벌 니세렌 대성이는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시명을 바칠 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성원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여러분과 함께 고생하며 여러분과 함께 고뇌고 그리고 광산세법 즉 세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쳐갈 결의입니다. 일찍의 도다 조사의 선생님은 청년은 나라의 기둥이다. 청년은 나라의 안목이다. 청년은 일본의 대선이다. 라고 지도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미래도 세계에 미래도 청년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불법이라는 최고의 생명 선리를 지닌 여러분들이야말로 혼미한 사회를 개척하고 차세대 세계를 짊어질 기둥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과학, 경제,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인재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좁은 일본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 넓은 세계로 응비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공헌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시니치는 장단 사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당면한 과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청년은 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예의바르고 사려 깊은 진지한 태도의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저담의 추진력이 되어 젊고 발랄한 숨결로 동지들을 다정하게 감싸주기 바랍니다. 청년은 지구의 희망이고 활력입니다. 장년부, 부인부에게서 저 사람은 우리 지구의 자랑이다. 저 청년이 있으니 우리 지구는 안심이다. 라고 말을 듣는 존재가 되어야 진정한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담회는 광선지파라는 민족운동의 생명선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손으로 이 자담회를 결코 소홀히 하는 일 없이 대성공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시니치의 호소에 청년들은 대박수로 응했다. 끝으로 그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청년부 여러분이 나의 의지를 이어 광선지파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정적이 흘렀다. 자신이 쓰러지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강포를 달리는 시니치의 마음에 누구나 커다란 감동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강연에는 후계 청년들에게 보내는 신의자의 깊은 마음이 넘치고 있었다. 광선지파를 영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밖에 없다. 신의치는 무엇보다도 창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진정한 사자로 청년들이 성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의 안태를 위해 자라나라는 청년의 성장의 싹을 자르는 지도자도 있다. 또 자신을 위해 청년을 이용하고 그 희생 위에 자신의 영예를 구축하라는 지도자도 있다. 그러나 시니치는 종남이청을 바라며 스스로 청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였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최정에 취임한 날부터 300만 세대 달성을 향한 커다란 파도는 퍼져갔다. 그것은 시니치가 전국을 뛰어다니며 스스로 민중의 바닷속에 몸을 던져 일으킨 큰 파도였다. 시니치는 달렸다. 5월 13일 총무선에 갔다가 도쿄로 돌아오자 16일에는 다이토 체육관에서 열린 고이와 고토, 가츠시카의 3지부 합동간부에 출석, 그리고 다음 17일에는 가와사키 시민회관에서 열린 스루미, 게이힌, 요코하마 3지부 합동간부에 달려왔다. 시니치에게 스루미는 그리운 추억의 땅이었다. 도다수세의 사업에 암초에 걸렸던 저 실현의 시절에 시니치는 일 때문에 이 땅으로 매일같이 발걸음을 옮겼다. 가슴을 날아 몸도 더없이 초췌해져 있었던 시기였다. 시니치는 그 추억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쟁 후 학회 최초의 나는 도다 선생님의 사업이 궁지에 몰렸던 일입니다. 선생님은 가장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이전보다 선생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던 3명의 간부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다에게 이용당하는 짓은 그만두게 건강까지 해지다니 어리석지 않은가? 은혜를 모르는 후원무치한 말이었다. 신이치는 가슴이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의연하게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저의 스승입니다.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수군거리듯 말했다. 이제 도다 따위는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장사를 해보지 않겠는가? 꽤 짭짤하다고. 비열한 모습이었다. 그 교활한 간부를 신이치는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 간부는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신심으로 서야 할 때이다. 결국 어머니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도다는 이들 간부의 언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도다는 말했다. 신이치, 지금이 승부다. 난이 있을 때 끝까지 신심을 관찰해가면 그 다음에 공덕은 크다. 제목을 끝까지 불러라. 너의 몸도 반드시 좋아진다. 신이치는 도다와 함께 끝까지 싸웠다. 결국 앞에 두 사람은 학회를 떠났는데 그중 한 사람은 병에 걸렸고 또 한 사람은 사업의 벽에 부딪혀 비참한 모습으로 되었다. 그러나 도다를 지키라고 했던 사람은 유유자적한 경위로 학회 간부로서 활발하게 활약하며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다. 합동 간부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새 간부의 현재 모습을 전한 다음 힘차게 호소했다. 대성이는 사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지자를 살해를 할 때는 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반드시 부자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산생파의 단체인 학회가 난을 받아 궁지에 처했을 때 사자원과 같이 가면하게 혼자 일어서야 진정한 신심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것은 광산생파의 총수이신 도다 스님께서 최대의 고난을 만나셨을 때 일심으로 선생님을 끝까지 섬겼던 복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가는 유사시에 전부 나타납니다. 학회가 나를 받아 비난과 중상의 집중 포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일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나니야말로 자신이 성장할 찬스이며 흑에 비약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나를 만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긍지로 삼아 가면히 싸우는 사자왕과 같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치가 굳이 나를 언급한 것은 학회의 미래에 다투어 일어날 범란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회는 300만 세대 달성을 향해 노다와 같이 전진을 개시했다. 또한 그것은 최초의 일파이며 그 파도는 더욱 그 힘을 더하여 조만간 미문의 광포시대를 여는 큰 파도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운에 비춰 대나란히 다투어 일어날 것은 틀림없다.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적이라고 생각하라. 이다. 그때 신이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라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한 바람을 담은 지도였다. 그러나 그저 신이치의 단순한 추억담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의 지도는 계속되었다. 그럼 이사시에만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엉성하게 신심하는 사람이 중요한 때 싸울 리가 없습니다. 스포츠에서도 평상시에 연습을 거듭하고 단련하면 승부를 가르는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영원이라 해도 일순일순의 연속입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몇 년을 싸우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성이는 인정이 지금이라고 알아서 라고 하시며 지금 이때 열심히 신심에 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순간을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최선을 다해 싸워 후회 없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야마모토 신이치의 발자취는 거의 일본 전국에 새겨졌다. 5월 22일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회, 29일은 후쿠오카에서 규슈 총지부 간부회, 6월 4일은 후쿠시마 현 고오리야마에서 도호쿠 총지부 간부회, 10일은 나고야에서 주부 총지부 간부회, 12일에는 오카야마에서 주거코 총지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각 지부의 간부회에 매일같이 참석했다. 신이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말 그대로 생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또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한 날부터 제목을 전 동지에게 보낸다는 마음으로 항상 상제하며 지도의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5월 24일 새벽 대해일이 도호쿠, 홋카이도 등의 태평양 연안을 덮쳤다. 해일의 높이는 최고 5m에 달했다. 이것은 하루 전인 23일 오전 4시경 남미의 칠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생긴 해일이 하루 밤낮 동안 태평양을 넘어
일본 해안을 덮친 것이다. 사망자는 전국에 139명, 피해 가옥은 46,000여 가구였으며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은 쌀리쿠, 홋카이도 남해안 일대였다. 시니치는 아침 일찍 눈을 뜨자 곧바로 라디오를 켰다. 어제 칠레도 대규모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들은 시니치는 현재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그에 따른 해일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야에도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나 라디오를 켰으나 새벽 3시 단계에서는 아직 해일 경보가 발효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임시 뉴스에서 이와테의 가마이시 시 등에서 해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었다. 시니치는 서둘러 본부로 향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한산했다. 직원도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조금 지나자 부의사장 수조 기요시가 달려왔다. 일단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그 사람의 책임감이 나타난다고 해도 좋다. 역시 오전 8시가 지나자 대부분의 직원이 모였다. 시니치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차례로 피해 지역으로 위라 경로의 전보를 쳤다. 특히 피해 지역에 있는 각 지부의 피해 상황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는 곧바로 간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구조 활동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해일의 피해가 없었던 지역에 지원을 호소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동지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생각하니 음식도 거의 넘어가지 않았다. 필요한 조치를 끝낸 후 그는 대외협실의 어머전 앞에 앉아 사람들의 무사를 기원했다. 까지 해일이 덮친 미야기 한 히어가마시에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해왔다. 다행히 학회원은 전원 무사합니다. 모두 어머님께서 지켜주셨다. 궁덕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력 전부에 동지들은 힘차게 분발하고 있습니다. 또 해일 때문에 배가 육지에 떠밀려 올라와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입니다. 이와테 현 미야코시에서는 강렬하고 힘찬 보고의 전보가 왔다. 공덕 현저, 어분전 요실 없음, 침수 4, 마루 및 침수 7, 오늘 밤 수계, 전진의 의기 드높음. 다행히 어느 지역에서나 회원의 피해는 극히 미미했다. 그리고 전국의 동지들이 보낸 구호 물자가 피해 지역에 잇따라 도착하고 있었다. 또한 현지에서 지휘하는 간부들도 학회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력으로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의 손길을 보냈다. 이 학회의 신속한 구호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복구의 힘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정부의 대응은 극히 더디기만 했다. 그것은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신안보 조약을 강행, 단독으로 가결한 것을 사회당의 국회 시민을 거부하여 국회가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내각의 해일 재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일이 발생하고 30여 시간이 경과한 25일 낮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지역의 사람들이 본다면 이보다 더 한진솔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27일에는 이와테 현 부지사 1항의 상경, 이 해일 피해에 대하여 특별 입법에 의한 국고보조를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해일 자체는 자연재해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정치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재해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시니치는 피해자의 고뇌를 생각하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안보를 둘러싼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민중이라는 원점을 망각한 정치의 분노를 느꼈다. 시니치는 입정안국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입정이란 정을 세우다, 즉 불법의 생명순환과 자비라는 인도의 철제를 유포하는 것이며 불법자의 종교적 사명이라 해도 좋다. 또 개인에 맞게 말한다면 자신의 자비의 생명을 개척하고 인도를 기범으로 확립해가는 인간 자신의 생명을 의미한다. 창조의 주체인 인간의 생명이 변형된다면 그 파동은 사회로 넓혀져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으로 파급되어 간다. 그리고 정치에 한하지 않고 교육, 문화, 경제까지도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 안국, 즉 나라를 안정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절기 대화의 흐름이 대지를 적시어 마침내 옥토로 바뀐 그 대지 위로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것과 흡사하다 할 것이다. 불법은 대하, 인간은 대지이며 초목은 평화,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니체는 불법의 본인은 입정안국에 있다. 대성이는 민중의 고뇌를 당신의 고뇌로 하시어 행복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정법의 깃발을 내걸고 강승지포에 서셨다.
즉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의 불행을 없애는 것이 대성인의 목적이셨던 것이다. 그것은 입정이라는 종교적 사명은 안국이라는 인간적, 사회적 사명의 성취로 연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정치를 포함한 교육, 문화, 경제 등 현실 사회의 현상과 불법자 간에 피할 수 없는 접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의 장에 직접 종교를 갖고 들어간다거나 정치 권력과 종교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는 인간을 단련시키고 인격을 더욱더 연마하게 하여 사회 건설이라는 사명에 자각한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는 토양이다. 그러므로 학회는 전 국민을 위해 정치를 맡기기에 충분한 고결한 인격을 지닌 인재를 추천하여 정계에 보내기는 했지만 학회가 직접 정책 등에 관여한 일은 없었다. 지난번 조약을 둘러싸고 학회가 추천한 참여한 의원이 정책 결정에 대해 신이치에게 상담하러 왔을 때 그는 잘라 말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국민을 위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의 생각은 오로지 전 민중을 위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싸워주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시니치의 바람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행복과 평화에 있었고 시니치는 그것을 위해 사회학 분야로 어디까지나 민중을 위해 싸우는 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내보내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젊은 날개는 미래의 대공을 향해 용감하게 날개쳐간다. 거기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희망의 빛이 있다. 6월 26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도쿄 세다가야 구민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학생부 총회에 임했다.